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드라마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을 사실 다 따라 읽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여러분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60 이후에 반드시 내가 다시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철학이다. 그래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64세가 넘어서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저 아는 분 중에서는. 그만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목말랐던 부분을 뻥뻥 뚫어주는 정말 샘물 같은 게 철학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만 인생이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철학책 읽다 보면 도대체 내가 필요한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소문을 읽고 있어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10권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철학은 어려운 것이고 지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좀 했었어요. 자연철학 공부도 하고 뭐 물리학, 양자역학 공부를 하면서 특히 수학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였었냐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탄생조차 하지 않았겠구나. 모든 학문은 인간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였구나. 그중에서 철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죠. 왜? 생각하지 않고 생각에 의해서 무엇인가 풀어내지 못하면 인간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게 재미가 없거나 사는데 의문이 들거나 때때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마땅한 스승이 없는 분에게 이 책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책에 몇 명의 스승이 계시냐면 무려 거의 50명이 넘는 스승이 여기에 쫙 이렇게 포진해 계십니다. 이 책을 읽는 비결은요, 15명의 스승을 만났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의 스승이 나한테 꽂혔고, 그분을 더 연구하고 싶다면 그분이 쓴 책을 찾아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책은요, 야마구치슈라는 일본 작가가 썼습니다. 이분이 게이오 대학, 좋은 대학 나왔네요. 게이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석사 과정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있었네요. 굉장히 이력이 어떤 자기 학문적인 토대 플러스 그것을 실용적인 것으로 발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되게 젊은 분이고 똘똘하고 경쾌하게 쓴 50명의 철학자를 만나게 해주는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어요. 제일 먼저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4가지 관점에서 이 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은 역사적 시간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을, 인간의 고민을 4개 축으로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관한 고민이 있겠죠. 사람 심리라든지 이런 거. 두 번째는 조직에 관련된 철학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에 적용하고 싶은 어떤 철학적 개념들, 또 하나는 나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들, 이렇게 4가지의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앞부터 안 읽고 필요한 부분을 가서 여러분이 익숙한 철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툭툭 건너뛰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면서 이 책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만 해도 엘리트 경영자 교육기관으로 명성이 높은 아스펜 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간부 후보들이 멋진 스키 리조트가 있는 아스펜 산기슭에 모여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마르크스 등 철학과 사회학의 고전을 착실히 현재 배우고 있다. 그들은 왜 기꺼이 그 시간을 할애해서 걸핏하면 쓸모없는 학문으로 치부되기 일수인 철학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있는 걸까? 자, 당시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는 리더가 교양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설명했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야말로 우리의 문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다. 이 철학이 멋있는 이유는요, 멀쩡한 사람을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뒤통수를 한 대 뻥 맞는 느낌이요. 철학을 배우면 어떤 일에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멋있어 보인다거나 현명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배우지 않고 사회적 지위만 얻으면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 한마디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철학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아서
자신의 잘남만으로 편협한 생각만으로 세계를 뒤흔들어 버렸던 편협한 존재들이 그 위험한 존재들이 머릿속에 몇 명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만 문제고 우리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요. 생각하지 않는 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조종받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문제야, 너는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이 모든 나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서 누군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몰라, 짜증나. 라고 누군가는 1분 생각했을 걸 누군가는 그 짜증나는 문제를 일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풀어놓은 문답, 자신의 어떤 문답지들 있잖아요. 묻고 대답한 것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일생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쓴 책들도 무진장 많아요. 철학자들 중에. 생각하다가 미쳐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긴 고통의 생각의 산물을 우리는 책으로 읽습니다. 그게 바로 철학 공부고 철학 책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소개된 재밌는 철학적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쭉 읽어드릴 테니까 뭔지 빨리 개념을 머릿속으로 가져오세요. 자, 르상티망은 무엇이냐?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등이 뒤섞인 감정, 한마디로 시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솝우화를 아십니까? 이솝우화에 여우와 심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여우가 되게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을 했어. 근데 막 아무리 손을 닿으려고 해도 그 포도에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포도를 보면서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려요. 아우, 쉬어. 저 포도는 진짜 실 거야. 야, 저렇게 신 포도를 누가 먹냐?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이게 대표적 르상티망입니다. 여우가 손이 닿지 않는 포도에 대해서 너무 분했던 거야. 막 화가 났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 포도는 엄청 시다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분함을 해소해버리는 거죠. 명품백이 있습니다. 친구가 들었어. 200만 원이 넘는데 너무 사고 싶어. 근데 못 사.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자,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 복종된다. 그러면은 그 명품백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본 부장님? 돈을 모으거나 카드로 지른다. 그렇지. 예스. 맞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을 뒤바꿔버린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저거 짝퉁일 거야.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가치 기준을 바꾸는 방법은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저 짝퉁일 거야. 무시해버리거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거 갖는 애들 다 속물이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르상티망을 나름대로 해소해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멸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 위에 내가 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매사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기하고 열등감을 가진 내가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 명품백 가진 애를 계속 욕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안 들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안 들어야 되는 거죠. 미워해서 싫어해서 비교해서 저런 애가 이상해서 내가 분리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분리되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 책을 쓰신 야마구치 슈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막상 그 백을 가졌을 때는 훨씬 더 잘난 척을 하게 되더라. 왜냐? 그런 식으로 해소한다라는 거죠. 르상티망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나를 세우느냐에 대한 개념을 철학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 세워진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를 분리해서 갖고 나와서 그것과 분리되어진 나, 나다운 나, 무엇인가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나쁜 것과 연결되어져서 그걸 꺼내려고 막 모진 애를 쓰면서 잘못 왜곡되어진 나가 있다면 이건 분리하고 온전한 나로 갖고 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우선은 르상티망이라는 개념만 알아도 내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 세워진 내가 있다면 내가 너무 가엽지 않아요? 어떤지 아세요? 밑둥부터 놔야 되는데 밑둥은 그건 거예요. 이거 만나고. 그럼 얘가 빠져나와야 온전한 내가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연결된 나의 르상티망의 감정을 보고 나를 어떻게 분리시키고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에 대해서 철학하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5장 정도 읽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텀을 가지시고 뒤로 바로 넘기지 마시고 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놓고 꼭 필기를 하십시오. 필기해 놓고 일기처럼 다음에 여러분의 상황이 기억나는 대로 나는 르상티망 위에 지어진 내가 어떤 게 있지? 그러면 명품백이야? 아니면 자동차야? 집이야? 아니면 관계야? 아니면 직장에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그게 있다면 여러분 적어넣어 보세요. 저도 적어넣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로부터 개념도 알고 자유로워지니까 훨씬 더 문제 해결이 되어진 것 같아요. 나를 수습하는데 되게 좋은 개념이 르상티망이라는 철학 개념입니다. 니체가 말씀하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책을 적용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 장에는 페르소나가 있고, 세 번째 장에는 예고된 대가에 대해서 있고, 뭐 이렇게 쭉 그 철학적 개념, 생물학적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생각의 도구들이 계속해서 한 50여 개 계속 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키너라고 아시죠? 여러분 스키너, 미국의 심리학자, 행동심리학의 창시자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확실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네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스키너가 4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쥐가 어떤 조건에서 손잡이를 더 많이 누르는지 이제 가둬두고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고정간격이 있습니다. 고정간격 스케줄. 손잡이를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먹이가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 1시간이 딱딱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변동 간격 스케줄이 있어요. 이거는 손잡이를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먹이가 나와요. 아까는 규칙적 간격으로 1시간마다 나왔고 이번에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정 비율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손잡이를 누르면 반드시 먹이가 나와요. 변동 비율 스케줄이 있어요. 손잡이를 누르면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불확실하게 먹이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쥐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손잡이를 눌렀을 때 불확실하게 먹이가 나왔을 때 계속 눌렀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손잡이를 누르면 나와, 누르면 나와, 누르면 나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누르면 나올 거니까 어차피 뭐 나중에 누르지 뭐. 그렇게 되겠죠. 대가가 불확실하게 주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된다. 동기부여가 강화된다. 이걸 보는 순간 그렇지! 연애할 때 봐라. 연애할 때. 야, 전화할 때마다 받으면 전화를 하냐? 그지? 전화하면 딱 받아. 전화하면 딱 받아. 그러니까 계속 받을 줄 아니까 전화를 안 하지. 근데 어떤 때 전화하면 안 받고 어떤 때 전화하면 받아. 그럼 어떤 전화를 계속 해볼 거 아니야. 야마쿠 슈슈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은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들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지 모른다. 이 개념 자체가.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를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불확실성, 불규칙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만든 게 일본의 파친코고요. 그렇다는군요. 이런 철학에 관련된 인간의 기본 심리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꼭 풀어야 되는 비즈니스 문제도 풀 수 있는 게 나오고 연애 문제도 풀 수 있는 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예측하지 못한 일에 직면하면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을 한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그래서 자극을 받고 훨씬 더 도파민에 의해서 열락뛴답니다. 참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가도 그랬어요. 그래서 생물학도 소개하고 물리학도 소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연관이 다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네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언제 누가 좋아요 누를지 모르고 나한테 누가 댓글을 달지 모르고 그 불규칙적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나씩 붙었을 때마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도파민이 막 좋아서 분비되고 더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다고요. 혹시 우리 그 젊은 분들도 많잖아요. 남자친구가 도파민이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굉장히 불규칙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여기선 연애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저자는 얘기 안 했다고요.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너무 규칙적이었어. 이런 걸 깨달으시면 된다고요. 책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예. 정말 이것 자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중요한 무기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누적해서 두면 결국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괜찮아 하는 얕은 위로보다 내가 생각을 깊게 해내고 그 생각 자체가 크게 내 몸을 깨닫게 해서 나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어떤 위로보다 철학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무기 꼭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 액션은 저는 르상티망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쭉 읽어가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딱 삶의 깨달음과 어떤 해결점을 주는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에 50가지 생각 도구 중 그런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풀이 꼬인 거 풀어보는 거 나는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이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미경 TV의 북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책을 사랑하시고 책을 읽는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각 출판사에서 오는 책도 있고요. 물론 제가 서점 가서 직접 고르고 가져오는 책도 있고요. 창고에서부터 막 책이 밀려와요. 정말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많은 책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로울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소중하게 다 제가 펼쳐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드라마에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다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괜찮은 책이다라고 딱 느낌이 오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으면서 몇 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이 딱 선정이 되면 저는 그 책을 집중적으로 드립한 후 여러분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가 매번 일주일에 한 개씩 사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주세요. 책이 선정된 출판사에서는 저희에게 그 영상 제작하고 찍고 편집하는 지원금을 조금 주시는데 그걸로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정말 책들을 갈수록 안 읽는 이 분위기에서 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게 하고 또 한편은 책값이 없어서 좋은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하여서 제가 또 드디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책에 묻혀 있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였었냐 하면 바로 위북 프로젝트입니다. 위북 프로젝트, 다 함께 책을 읽자라는 뜻의 위북 프로젝트.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북 프로젝트의 첫 번째입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작은 도서관. 근데 또 책을 구입하자니 어려운 도서관들을 저희가 특별히 선정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선정을 받아서 100곳에 드라마에 선정된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100권입니다. 일주일에 100권씩 전국의 작은 도서관에게 저희가 무료로 쫙 다 보내드릴 겁니다. 너무 좋겠죠. 50권은 출판사가 부담하고요. 50권은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전국의 작은 도서관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하다 보니까 좋은 저자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북드라마 토크쇼를 개최할 겁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크게 할 거예요. 어떤 분들로 초대를 할 거냐면 그래도 책 읽는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북드라마 단에 가입하셔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리뷰를 잘 쓰고 책에 대한 관심을 보인 뜨거운 열혈 독자분들을 모시고 사회도 보고 하면서 재밌게 진행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작은 출판사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 너무너무 좋은 책을 냈는데 홍보비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작은 출판사 안타깝게 묻히는 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작은 출판사와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북드라마는 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책을 또 잘 검토해서 이 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소개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정말 이 북드라마 그냥 좋은 책 읽고 리뷰해드리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또 일이 근사하게 더 좋은 결실로 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매주 100권의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북드라마 토크쇼도 1년에 크게 2번 열게 되고 또 세 번째는 홍보비가 없어서 애쓰시는 그런 아주 작은 출판사들도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작! 좋다. 그지? 위북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위북 프로젝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북드라마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도 쑥쑥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북드라마 위북 프로젝트 파이팅!